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네, 저희 사무소는 권리구제를 쇼핑보다 편하게 하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의뢰인께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할 때도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최대한 쉽고 지루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보상에서 실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보상에서 실효라는 단어는 2번 나와요. 그래서 2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효가 있냐? 첫 번째는 사업 인정의 실효가 있고요. 2번째는 재결의 실효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업 인정의 실효입니다. 사업 인정의 실효는 과거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업 인정이 일단 뭘까요? 사업 인정은 어떤 사업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뿌리이자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권한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인정이 실효가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흠결이 있어야지 이 사업 인정 실효가 되느냐 내용을 찾아볼 건데요. 관련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23조에 보면은 사업 인정 고시를 해요. 그리고 하고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이 실효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협의 단계에 최대한 많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간을 막 2, 3년씩 둬요. 그러면 사업 인정 고시가 실효돼서 소용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런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취득하려고 하면 이 사업 인정 고시가 실효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이제 1년 이내에 변경 고시를 냅니다. 그 변경 고시를 통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 사업 인정 고시는 실효되지 않고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주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재결이나 행정소송 때 사업 인정의 절차의 흠결로 사업 인정 고시의 실효를 주장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위와 같은 기간 때문에 실효가 되기도 하고 사업 인정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서가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나 하면은 법적 공방으로 다퉈서 이게 이제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인정 고시가 정말 실효가 됐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법령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재결의 실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피소유자분들께서 많이 당황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초 보상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워서 중토이나 지토에서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증액된 재결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보상금을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전해들어요. 재결이 실효가 됐습니다. 이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 주시면 다시 재결해서 그때 보상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재결이 실효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최초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지토이나 중토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서가 왔고 재결서 내용을 살펴보면 말미에 수용 개시일 몇 년 몇 월 며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상금 산정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결이 되면 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수용 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 계약하러 오시면 이 재결 보상금을 드립니다 라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때 기간에 맞춰서 보상금을 계약하고 수령하신 분도 계시고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아예 오지도 않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개시일 날 법원에 이 재결 금액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연가산금으로 다툼이 있어갖고 인용을 받아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인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지연가산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이 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어쨌든 보상금을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왜 공탁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유추해보면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가 바빠서 아예 무인지하는 경우,
예산이 없어서 일부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아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해봤자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아니면 내부적인 갈등으로 소송전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 누가 공탁을 하냐 책임도 없어. 그래서 업무가 불명확할 때, 그리고 이제 공탁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야. 개시일까지는 이 공탁 서류 절대 준비를 못해. 그래서 이래서 이제 뭐 공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자 실수로 공탁 날짜를 잘못 알아버린 거예요. 뭐 한 달 정도 뒤로 알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공탁을 못하지 않을까 유추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재결이 끝나면 이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면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각하됩니다. 결국은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면 다시 재결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인지하게 되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겠죠?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재결신청을 다시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어요. 자, 그 페널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 실효 때와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손실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또 지연가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연가상금은 수용재결 전에 수용재결 신청 청구라고 해서 조속재결을 청구한 소유자에 대해서 재결 실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가상금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죠.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연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 이거는 근데 조속재결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머치 토크입니다. 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토지보상을 공부를 많이 하신 토지 소유자분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재결이 실효됐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한 재결 신청도 실효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앞전 협의 단계에 했던 감정평가가 효력이 1년인데 이 재결이 실효됐으므로 이 감정평가도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는 60일이 지나니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거냐. 그래서 우린 지연이자를 받아야 된다 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꼬리를 물어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셨죠.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재결 실효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걸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주장했던 내용들은 별 의미 없는 주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토지보상에서 말하는 실효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황당하게 재결이 실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사무소는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진행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가치를 업, 행복을 업 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